좋은 아침입니다. 지금부터 여도는 하이데거 대 데리다 은폐의 맹점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좌 한 편을 엽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사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이 강좌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폐의 맹점, 맹점은 데리다의 개념이고요, 은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이데거의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니체의 어떤 그러한 사유가 프로이트적으로 해석되어서 나타나는데, 요 지점을 예도가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여러분들이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존재론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데리다는 자기의 곳곳에서의 해체적 읽기에서, 그죠? 저자가 저자는 여기서 누구겠어? 철학자들의 텍스트겠죠, 그죠? 철학자들이 글쓰기를 하면서 보지 못한 부분, 그게 맹점이야. 포엥타 베글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요. 요 부분을 데리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에서 서구의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거쳐서 데카르트, 칸트, 헤겔, 그 다음에 후설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철학함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데리다는 사유를 하면서, 이 사유를 누구한테 배웠겠어? 이거를 바로 하이데거를 통하여 배웠어요. 그게 하이데거의 어떤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을 데리다가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것이 니체로부터 왔음을 발견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를 먼저 읽고 하이데거를 읽어도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데리다는 자기의 데콩스트릭시옹이라고 하는 이 해체의 개념, 탈구조의 개념을 하이데거에게서 발견했어요. 이게 하이데거를 따라서 사유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도TV에서 하이데거 1차 자료 강좌를 이미 80 몇 페이지까지 해놨잖아, 그죠? 거기에서 초반에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에 이르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기획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은폐된 존재를 억압한 그 지점을 찾아내면서 그 존재는 결코, 그죠? 파르메니데스부터 출발해서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이미 서구 형이상학의 주제였어. 그러니까 그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억압했는지, 서구 형이상학이 어떤 기원으로부터, 그죠? 지금의 형이상학으로 발전되어 나왔는지를 파헤치면서 탈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1페이지부터 40페이지야. 그게 해체적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구 형이상학이 자기도 모르게 억압하여서 무의식 안으로 밀어 넣었던, 그죠? 아주 프로이트적이죠, 그죠? 무의식 안으로 밀어 넣었던 그러한 은폐의 구조를 하이데거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하이데거는 당연히 니체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이 자기도 모르게 이항 대립을 통하여 그 기원의 질서로부터 현재까지의 철학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글 쓰는 자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억압하여 밀어냈던 그 해체의 지점을 찾아내어서 그래서 거기로부터 은폐된 것을 탈은폐시키는 방식으로 철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하이데거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의 전체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하여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를 무의 관점에서 뒤집어서 사유했던 게 바로 니체잖아, 그죠? 이 지점에서 니체와 하이데거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체와 하이데거는 끊임없이 서구 형이상학자들이 존재를 말했던 그 지점에서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론적 우위를 차지했던 그 개념들 안에서 어떻게 하여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됐으며 어떤 방식으로 그 기원의 지점에서 지금의 서구 형이상학의 질서가 형성되었는지를 의심의 눈으로서 탈구조 작업을 했던 게 바로 니체와 하이데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한 회복은 뭐죠? 거기에는 서구 형이상학이 보지 못했던 무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의 하이데거를 후설과 더불어서 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니체와 더불어서 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가다머였어요, 여러분. 이런 서구 형이상학 전체에 대한 의심의 해석학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서구 형이상학이 존재로 결정했던 그 지점에서 무의 관점을, 그러니까 은폐된 것의 지점을 정확하게 보았던 그 하이데거는 후설이 아니라 니체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하이데거에 대한 논의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요. 데리다 이후로 데리다는 글을 쓰는 자였고 하이데거는 서구 형이상학이 놓쳤던 부분을 사유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같은 데콘스트릭시옹, 아프바우, 데스트룩지온 이런 독일어와 불어 개념들이 그죠? 같이 다 해체나 탈구조로 해석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맹점을 사유하는 하이데거와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맹점을 글쓰기로서 보여주려고 하는 데리다. 데리다 이후에 에크리티혈, 그러니까 글쓰기는 이제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래서 시인들이나 문학가들이 데리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은 그 데리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 헤겔, 데카르트로부터 이어지는 서구 전통의 형이상학의 텍스트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 지점에서 좌절하고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데리다는 결코 데리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데리다의 전망, 데리다의 해체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데리다의 해체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방법론으로 봤다가는 개박살납니다, 여러분. 데리다의 해체는 칸트를 해체할 때와 헤겔을 해체할 때와 그 다음에 소시르를 해체할 때와 레비스트로스를 해체할 때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이 갖고 있었던 음성 중심의 언어 후설도 해체하죠, 그죠? 그 해체적 전략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데리다의 해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각각의 철학자들의 텍스트에 따라서 데리다의 전략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망은
언제나 이미 글쓰기가 이루어진 서구 형이상학 전통의 텍스트에 따라서 데리다의 해체적 전략은 달라져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데리다의 전략으로서의 해체의 방법론은 계속해서 수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텍스트와의 관계 안에서 데리다의 탈구조의 방식은 운동 속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를 해체하는 데리다, 글쓰기를 통하여. 그 다음에 헤겔을 해체하는 데리다. 그 다음에 또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를 해체하는 데리다. 각각의 방법이 다 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해체를 수행하는 그 이미 기록된 그 텍스트에 따라서 데리다는 자기의 해체적 전략을 적용시킬 때에 그 텍스트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야.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데리다의 해체는 이런 것이다라고 대략적으로 설명하지만은 그 설명은 실제 데리다가 해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리다의 해체 작업 역시도 그 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운동을 보여준다라고 접근해야만이 그 데콘스트릭시옹의 그죠? 데는 언제나 이미 쓰여진 것은 뭐야? 콘스트릭시옹이야. 데는 뭐야? 데는 데리다가 하고 있는 글쓰기인 거예요. 데리다는 언제나 이미 쓰여진 구성, 콘스트릭시옹이라고 하는 칸트의 텍스트, 데카르트의 텍스트, 헤겔의 텍스트, 그 다음에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의 텍스트, 후설의 텍스트, 심지어는 하이데거의 텍스트, 그리고 모든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서의 텍스트를 이미 갖고 쓰여진 거기에 서구 형이상학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저자가 글쓰기를 하면서 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겠죠. 이해가 돼요? 그 맹점을 데리다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뽀영따 베글러. 그러니까 이 맹점을 찾아서 저자가 무의식적으로 놓치면서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그 지점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기원으로 삼아서 이 텍스트가 고기를 공격하면 텍스트 전체의 의미가 해체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그 맹점은 각각의 철학자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를 방법론으로 규정하고 이런 것이 데리다의 해체적 방법론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데리다가 수행하는 텍스트 자체에 적용되지 않아. 데리다는 전통 형이상학을 글쓰기를 통하여 해체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전통적 철학자들의 텍스트 여백에다 글쓰기를 하는 자야. 그래서 그 맹점을 찾아서 그 여백에 새로운 각주를 다는 자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음패, 페얼볼게네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프로이트적인 페얼드랭테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야. 그러니까 하이데거에서 음패는 꼭 프로이트적으로 왜곡되고 억압된 기제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서구 형이상학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지 못한 지점을 음패로서 표현할 때도 있어. 진리 사건을 표현할 때도 하이데거는 반드시 그 진리가 비진리에 의하여 억압되고, 그리고 그 억압된 것을 프로이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이데거는 서구 형이상학의 진리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물론 자기 방식의 해석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 여러분. 데리다 역시도 동일합니다. 데리다 역시도 무조건
서구 형이상학자들의 텍스트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그는 철학자가 아니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긍정하면서 자기 역시도 서구 형이상학 전통에 속한 그러한 귀속성을 인정하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속성은 언제나 프로이트적으로 억압된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니체한테서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하이데거의 존재를 드러내는 장소인 다자인인 거기에 있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현존재를 표시하는 그 지점은 여자와 남자가 구분되지 않아. 이건 독특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맞죠? 결단이라는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던져져 있음, 그것은 여자와 남자를 포괄한 모든 인간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어떻게 나가? 니체는 이미 예도가 선악의 저편, 여러분 탁월한 거예요. 이미 선악의 저편 1차자로 강좌를 상당히 진행시켜 놨고, 그 다음에 도덕의 계보학, 그리고 심지어는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을 독일어로 독해하면서 예도가 철학적 코멘타리를 다 달아놨어. 이미 선악의 저편 서문에서 진리는 여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여자다. 그리고 프렐리히어 비센샤프트 제2판 서문에서 니체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 여자는 자기 자신의 바탕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진리는 이런 것이 아닐까? 이해가 돼요? 이 지점을 포착하여 그 진리 개념을 그냥 단순히 알레테이아가 아니라 알레테이아로서 은폐된 것을 지시하는 하이데거를 넘어서서, 그죠? 그 알레테이아 안에서 억압된 기제를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에 비유하고 있는 그 진리는 뭐야? 멀어지면서 보여주고 가까이 올 땐 은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폐의 개념은 하이데거와 또 다른 은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그죠? 끊임없이 그 은폐의 개념을 언제나 프로이트보다 더 프로이트적으로 의심의 눈으로, 그죠?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문화의 무의식을 해체하고 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 은폐의 지점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억압, 다스트랭테를 보았다는 억압된 것. 서구 형이상학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죠? 무의식으로 내쫓았던 그 지점을 해체의 지점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야. 이것을 프로이트적으로, 하이데거의 탈은폐를 프로이트적으로 보면서, 그죠? 그 서구 형이상학의 대가들의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억압했던 그 지점, 맹점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리다는 의심의 철학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이데거는 신뢰 탈구조 안에는 해체적 요소보다는 그 진리에 대하여, 그죠? 물론 그 진리 사건을 상당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는 사실은 이런 의심의 철학자 못지않게 중요한 거야. 그거는 리케르를 보면 우리가 알아. 여러분들 봐봐. 성서라든지 종교경전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종교경전 안에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어. 이것을 성직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대변하는 학자들이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지. 맨날 헛발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이 종교 경전들의 고전은 위대한 거야, 여러분. 그러한 존재 사건으로서의 진리, 알레테이아의 진리 개념에서의 신뢰의 해석학은
하이데거와 가다머, 리케르 라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폐된 것, 진리는 비진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 진리는 언제나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사유하는 자의 관점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이 해석은 언제나 우리는 그죠? 억압된 지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니체와 데리다와 프로이트의 관점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니체만큼 이러한 진리를 의심의 눈으로 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 사건을 그 은폐를 탈은폐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하이데거를 따라 사유했던 데리다가 이제는 이 진리를 여자에 비유하고 있는 니체로 옮겨가면서 그죠? 이 진리 사건은 이제는 억압된 지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지점, 여러분, 저자가 자기도 모르게 은폐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서구 형이상학의 질서에 기속된 상태로 무의식으로 쫓아냈던 지점, 저자도 보지 못하는 지점. 그래서 데리다는 시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데리다는 시인이에요, 여러분. 기존 텍스트에서 여백의 새로운 각주를 다는 자였어. 언제나 이미 쓰여진 것과 쓰여지지 않는 것에 어떤 빈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서 억압된 글쓰기의 맹점을 찾았어. 이것은 미학적으로 볼 때는 꽁뜨레 뿌레브라 그래서 판나 안에 쓰여지지 않는 빈 공간을 나타낼 때도 많아. 이걸 데리다는 또 다른 말로서 흔적이라 그랬고, 또 다른 말로서 대리보충인 거야. 사실은 문자라는 대리보충이 없이는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원문자로서의 우리의 기억 속에 문자를 갖고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진리 사건을 상기할 수 있으며 진리 사건을 사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문자에 의존하고 있어.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음성은, 말의 음성은, 그죠? 말의 음성은 언제나 말 밖에 있는 문자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데거를 통하여 데리다가 조금 더 진척시켰던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서구 형이상학자들이 억압했던 문자를 회복시키면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데리다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텍스트는 그냥 쓰여진 것만 갖고 봐서는 안 돼. 그 쓰여진 것 안에서 저자가 보지 못하는 맹점을 찾아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데리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야, 여러분. 글을 쓰는 데리다, 사유하는, 그러나 은폐된 것을 사유하는 하이데거, 은폐된 것을 사유하는 데리다. 그 가운데에 니체적 프로이트적 억압이, 그죠? 억압된 것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데리다의 해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은폐된 것은 결코 해석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폐된 것은 언제나 기록된 것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그래서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그러한 존재를 억압한 역사를 찾아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이미 기록된 책을 갖고 들어가면서 존재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억압되었는지를 폭로하고 있잖아, 그죠? 이건 프로이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모든 정신분석학자는 그 환자의 정신을 분석할 때에 언제나
환자가 의식적으로 말하는 표상을 갖고 분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표상에는 무의식의 흔적이 숨어 있는 거야. 이 흔적을 데리다 역시도 서구 철학자들의 텍스트에다 적용시키면서 그 저자들이 보지 못한, 그래서 그 글쓰기 위에서 흔적으로 나타난 맹점의 단어를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게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파르마콘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각각 다른 거야. 데리다의 해체적 전망은 텍스트에 따라서 다르게 그 전략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래서 해체의 방법이 뭐다? 방법 이야기하면 이미 데리다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푸코를 해체할 때 기가 막힌 방식으로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체 작업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웃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니는 광인이 돼 본 적이 없다. 푸코 해체할 때 그러잖아, 글쓰기와 차이에서. 니는 광인이 돼 본 적이 없다. 그 광인이 돼 본 적이 없는 자가 광인을 너의 이성으로 너와 같이 20세기 위대한 철학자와 같이 이성이 발달한 자가 광인을 변호한다는 것. 이 지점에서 해체의 지점을, 맹점을 찾아낸 거야. 그게 푸코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야, 이 새끼. 그러니까 그 해체, 그것이 나오고 난데 푸코가 데리다를 상대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읽기가 왜 필요한 거야? 이러한 텍스트를 그냥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서 텍스트의 통일성을 찾아내고 그 시인과 그리고 소설과 그리고 어떤 텍스트의 위대한 진리 사건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저자가 놓치고 있는. 그래서 아간베는 행간의 글쓰기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서구 철학의 모든 전통에서 미학적 사유를 끌어내어서 자기의 책을 썼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데리다와 아간베는 같이 가는 거예요. 데리다는 글쓰기로서 에크리티얼, 자기만의 독특한 글쓰기, 해체적 글쓰기, 이미 쓰여진 것 안에서 그들이 억압한 맹점을 찾아서 그 맹점의 흔적을 찾아내어 정신분석가가 환자의 말 속에서의 표상을 찾아내어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저자의 의도를, 그리고 그 저자가 억압했던 그 지점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 텍스트에 각주를 쓸 때에, 그때에 서구 형이상학의 또 다른 억압의 역사를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니체가 된 데리다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 해체 뭐 헛소리 삑삑하고, 그러니까 1차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좌 듣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데리다의 텍스트를 꼭 읽어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다른지.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의 물질성을 사유하면서 그 사유의 순수성, 그게 사유가 언제나 로고스가 언제나 살아있는 영혼의 주체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고스의 개념, 서구 형이상학이 의존했던 그러한 사유의 개념, 그런 것들이 언제나 문자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문자의 물질성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 전체의 음성 중심주의적 사유를 해체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 그래서 데리다의 해체는 동일하게 니체가 문화 속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계보학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기원으로부터 사유하면서 그 기원에서 어떤 점에서 서구 형이상학이 오늘날의 모습을 취할 수 있었던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이데거 역시도 서구 형이상학이 보지 못하고 밀어내었던 보이지 않는 무의 지점을 찾아내어서 존재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다라는 것. 이것은 니체와 같이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 데리다가 끼어들면서 그죠? 데리다의 어떤 그러한 의도는 그 흔적은 그리고 그 대리보충은 그리고 그가 자주 사용했던 해체는 이러한 여백의 글쓰기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시를 읽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는 웃고 있는 랍비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웃고 있는 랍비. 단지 유대 전통의 법조항을 해석하는 랍비가 아니라 그죠? 시인으로서의 랍비. 시는 언제나 해학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는 언제나 모든 의미가 길어 올려질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거야. 시의 의미는 읽는 자마다 각각 달라. 시를 읽을 때에 모든 인간은 그죠? 모든 독자는 그 텍스트의 의미를 언제나 그 행간에 빈 공간에 자기의 사유를 함께 포함시켜서 읽지 않는 자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를 읽어서는 결코 시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는 언제나 해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몰래 모든 시인이 그렇다고 내도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데리다의 전략을 우리는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법론은 요거다. 그래서 데리다는 이거다. 아니, 데리다는 철학 텍스트마다 다른 해체의 전략을 수행하고 있어. 그 지점에서 하이데거의 타른페는 언제나 데리다에게는 프로이트의 억압된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점에서 데리다의 글쓰기 역시도 철학자들의 텍스트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또다시 기록하고 있는 데리다라는 거예요. 그 기록은 언제나 쓰여진 것의 행간에서 나타나며 쓰여진 것에 그죠? 빈 여백에 나타나며 그래서 수십 번 동일한 해체적 읽기에서 수십 번 다시 쓰여진 파피루스의 문자와 같이 그렇게 새롭게 쓰여지는 각주가 바로 새로운 데리다의 텍스트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점에서 그는 그 억압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이데거의 타른페를 음패를 프로이트의 억압된 것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언제나 니체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데리다의 텍스트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데리다는 하이데거를 따라서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의 다양한 지점들을 긍정하면서 다시 세우고 있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완전 데리다 읽기에 정말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자료를 읽지 않고 데리다를 이야기한다? 속아 웃을 일인 거예요. 다 그래, 철학은 여러분.
그냥 뭐 해체는 이런 거다. 그 코미디죠. 어디에서 그런 게 있어? 응? 그래서 데리다의 전망은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 속에 있는 해체예요. 텍스트 기존에 이미 있었던 서구 형이상학, 서구 철학자들이 이미 썼던 텍스트, 그 텍스트와의 관계망에 따라서 다른 해체의 방법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데리다의 전망은 그 해체가 끝났을 때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가. 여러분, 이해가 되죠? 방법이 있어서 그걸 다 모든 철학자들의 텍스트에 적용시키는 그런 해체적 전략이 아닌 거야, 여러분. 하이데거에서 니체로 건너뛸 때도 독특한 방식인 거야. 진리는 여성이 자기 자신의 바탕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 말은 그 해체 작업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저편에 니체가 그 빈 공간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예도가 어제 강좌를 했던 것처럼 니체의 파르마콘인 예수도 선악의 저편에 위치시키고 미학적 인물로 표현했던 것처럼 데리다 역시도 이러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빈 공간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언제나 역사와 비역사의 빈 공간, 쓰여진 것과 쓰여지지 않는 것의 빈 공간, 언제나 경계에서 글쓰기를 수행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 글쓰기에는 그죠? 이미 쓰여진 것을 쓰여지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쓰여지지 않는 것의 빈 공간은 언제나 이미 있었던 텍스트의 맹점에서 해체적 읽기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은 언제나 비도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기원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철학이 발생했는지를 니체와 하이데거는 동일하게 사유했다라는 것. 그 기원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철학의 관계를 사유하면서 거기에서 물을 배회하는 듯한, 보이지 않는 것을 배회하면서 그 보이는 것의 반대쪽에 서서 언제나 그죠? 쓰여진 것을 새로운 해체 작업으로 봤다라는. 위대한 문명은 야만의 역사로부터 나왔다라는. 종교의 위대한 진리는 인간의 비진리, 엄청난 인간의 잔인함과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의 경계, 그것으로부터 오늘날의 정의와 오늘날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과 그리고 우리 전통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의 기제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 모든 미덕은 비미덕으로부터 나왔으며 이 기원의 질서로부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을 뒤집어서 사유했던 니체가 성우생이상학의 전체에 대한 의심을 그죠? 수행하면서 하이데거는 그것을 훨씬 더 세련화시켰고, 그 세련화 안에서 또다시 니체로 돌아가서 사유하는 데리다의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재밌죠? 다시 뱀이 된, 다시 10년을 보는 데리다. 그 10년 속에는 니체적 프로이트가 뱀과 같이 웃으면서 데리다를 반기고 있다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클래스가 넘치는 예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유 역시도 여러분들이 예도 TV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아닐까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익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차가운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예도의 클래스 있는 고정 강좌들을, 정말 클래스를 느끼는 자들이 예도 TV의 후원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